인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멋진 다이아몬드 이정화 다이아몬드님과 또 원스타 다이아몬드 양미경 원스타 다이아몬드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긴장되시죠? 네, 처음에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초기에 주급이 4, 5만 원일 때도 있으셨잖아요. 그때 그렇게 받으면서도 비전을 보셨다면 어떤 점에서 이 유산화가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네, 우리 이정화 다이아몬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5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비전을 보기 이전에 저는 더 작은 금액에서 비전을 봤어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16년 동안 집에 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직장 다니고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가지면서 바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받아본 기억은 채 2년이 되지 않아요. 제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16년 동안 제가 벌었던 돈이라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정주부가 버는 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있잖아요. 폐지. 많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절 지날 때마다 이렇게 파는 거, 아니면 아이들 옷이랑 우리 옷 계절 지날 때마다 이렇게 파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옷값도 비쌌잖아요. 그래서 뭐 1만 얼마, 2만 얼마고 받아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피자도 사주고 그랬던 게 저의 수입의 전부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산화를 하고 그리고 첫 수당을 받았는데 그 수당도 저는 누군가 전달해서 받았던 수당이 아니라 제가 그때 3BC를 열면서 그 500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3만 얼마가 저에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통장에 그러니까 몇 주 후에 이제 통장을 넣어서 그 주급을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찍어봤는데 거기에 정말 거의 16년 만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그 회사 이름으로 3만 3천 얼마인가 3만 6천 얼마가 저에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어떤 회사가 나에게 돈을 이렇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희한했었고 너무 기분 좋았었고, 아, 이게 지금은 3만 원이지만 이게 주급이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어요.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월급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니까 그 정도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회사에서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뭐 4만 얼마도 받고 5만 얼마도 받았잖아요. 뭐 그 다음 주에는 물론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에 뭐 4만 얼마, 5만 얼마 받았었을 때, 아, 이 수입이 진짜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수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건강을 선물하고 소개를 해서 가져가는 그 소개 수입이라는 게 이게 금액이 문제가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앞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봤었기 때문에 그 작은 금액에도 저는 너무너무 크게 만족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이정화 다이아님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저는 비전을 본 게 아니라요. 내 통장에 돈이 찍히면서 비전을 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저희 지금 앞전에 오프닝 해주신 우리 편악범 스폰서님이 저희 스폰서님이신데, 그 스폰서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암 환자로서 제가 이 제품을 만났거든요. 조금만 하시면 이 제품 공짜로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한 게 아니라 제품 내가 먹는 거 공짜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은 저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제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스폰서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나는 이런 장소가 처음이다. 사업하고서 처음이다. 이렇게 많은 세미나에 그럼 다 다녀보셨나요? 다 다녀보신 분들이신가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스폰서님 권유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왜냐면 나하고 이게 공감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서는 잘 비전을 못 봤지만 홈미팅을 가면서 거기서 보상 플랜인 것을 듣게 됐어요. 거기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상 플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기 2줄 그래 나는 내가 가게가 3개가 오픈돼 있다는데 2줄 하면 내가 뭔가를 제품을 마음껏 먹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보다도 저 2줄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에 처음에는 뭐 4, 5만 원 받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가치, 이 미래 가치, 유산화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됐고요. 그 유산화의 보상 플랜을 통해서 뭔가가 크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급 4만 원, 5만 원대 비전을 보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슬럼프가 오셨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럼프를 제가 겪은 것은 그걸 슬럼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힘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또 먼저 배워야 되고 또 그거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앞에 나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1대1로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무대에서 뭔가를 서서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두려웠었거든요. 지금 두려워 보이나요? 안 그렇죠? 네.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제 몸을 습관이 돼서 배운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 저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당황스러움? 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안 해본 일이라서 시간을 내가 스스로, 그죠? 시간을 내가 스스로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연습해야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몸에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누군가한테 입 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할 때 저는 이제 신앙인이거든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의논하고 목사님들한테 또 기도받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서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골드의 자리까지 오면서 저희 산하의 파트너님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앞만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리더가 됐더라고요. 리더가 되면 그분들을 제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슬럼프도 없었습니다. 네. 네, 이제 슬럼프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장 힘들었던 슬럼프는 스폰서님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아까 우리 편학범 스폰서님께서 저희의 남편분들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운 사이였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이 일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아유 저 여자들이 하다 말겠지 아니면 뭐 얼마나 하겠어 그냥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어서 처음에는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또 저희가 뭐 하게 되면 뭐 특별히 잘하는 거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근면성실하게 뭐 말을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를 맡았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성격들이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들이 이제는 너무 왜 이러지? 갑자기 이 여자들이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본인들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 나가서 있는 돈까지도 더 잃을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저희 남편 뭐 스폰서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남편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울고 막 그러면서 막 새벽에 눈 퉁퉁 붓고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럴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닌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떤 날은 좀 괜찮아 이랬다가 다음 날은 또 확 바뀌어가지고 이혼해 막 너 군포 홈미팅 갈래? 나랑 이혼할래?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계속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는 게 첫 번째 저는 슬럼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겪어낸 이유는 지금 현 상황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봤으니까, 당장 제가 이루지는 않았지만 보여지는 게 있고 이렇게 성장하신 스폰서님들이 계시니까 저분들을 쫓아가면 되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혼할래면 이혼해. 근데 대신 시어머님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와. 그럼 내가 이혼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세게 나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남편이 직장 다니기도 그랬지만 워낙 아이가 셋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뭐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간절했는데 남편이 저의 간절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슬럼프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스폰서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정자 편학범 스폰서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저희 신랑 좀 어떻게 해봐요.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스폰서님들이 더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겨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슬럼프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그렇게 두 번의 슬럼프를 겪었는데 두 번째 슬럼프는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신 리더님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라인을 3개를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2개 라인의 키리더님들이 한 분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일을 못 하시는 정말 심각한 질병 때문에 일을 못 하시게 되고 한 분은 그러니까 지방이면 이렇게 되게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가는 것도 힘들고 지역적인 그 특성상 잘 안 키워지고 이러면서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돼서 스폰서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3개 중에 2개 라인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두바이라는 곳에 그로스를 돼서 두바이를 갔었거든요. 그 전년에 성장을 해서 두바이를 갔었어요. 근데 가 있는 저는 작년에 성장을 해서 가 있는데 가 있는 저는 너무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고 슬럼프였고. 그랬을 때 와서 양미경 스폰서님한테, 저희 스폰서님이니까 항상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상담을 했더니 스폰서님이 저희 편학봉 박정자 스폰서님한테 또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그날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3분이 되게 바쁘시잖아요. 근데 저를 특별히 이렇게 밥 먹자고 그러면서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어떻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박정자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걸 물으셨어요. 리더님, 만약 그분이 이 일을 안 하게 돼도 리더님 생각에는 그분에게 최선을 다했냐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지방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서 막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됐다고. 리더님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분이 안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제가 걱정되는 건 리더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만둬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그렇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 분을 키워봤으면 또 하실 수 있다고. 내려놔야 되면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그때 이제 딱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저도 되게 많이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얘기가 잘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또 리더님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스폰서님들의 그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유산화라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슬럼프의 종류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가족의 반대, 그리고 파트너님들과의 어떤 어려움, 이럴 때 우리 다이아몬드님들께서 정말 명쾌한 답을 주셨죠. 첫 번째는 스폰서님이랑 상의하세요.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파트너님들, 나를 믿고 오신 그 파트너님들 바라보면서 열심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이 너무 리액션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고요해요. 우리 한번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조금 말씀들이 계속 나와주시긴 했는데 조금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두 분 다 원래 가정주부셨잖아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더 잘할 거라고 많이 예상하시죠?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깨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위드팀의 수장님이시고 또 수장님의 바로 직대 파트너님이신데요. 주부 마인드를 어떻게 깨셨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일을 일답게 하도록 이끄는 팁이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라인상 서로 사이는 친밀하나 비즈니스가 아닌 동호회 느낌으로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네, 제가 먼저. 네, 저희도 처음에는 아줌마 모드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정화야, 우리 그다음 밑에 서경희 교수님이 계신 거 아시죠? 경희야, 항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사에 가면 이렇게 이제 불러요. 저기서 오잖아요. 각자 따로 오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정화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반가워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줌마 모드였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니 동생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스폰서십 파트너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친하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서열이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스폰서십, 파트너십, 형제간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야. 그 밑에 파트너님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또 너무 친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좀 친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언니 동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뎁스를 통해서 낳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리더스에서 교육을 듣게 됩니다. 여기는 아줌마들이 일하는 아줌마들의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네, 정식적으로 저희 호칭하시고 여기서는 언니 동생 없습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만 있을 뿐입니다. 형제, 리더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예, 우리 너무 친했거든요. 그 말이 정말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말하다 보면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 리더님이 나가야 되는데 이름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에서 먼저 그것을 고쳐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라인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파트너님. 항상 대화할 때도. 저도 박정전 스폰서님하고 너무 친한 사이예요. 근데 제가 사업으로 마인드를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언니 동생이었거든요. 사적으로서는 뭐 언니 동생 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있을 때도 그냥 언니 동생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이제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둘이 통할 때도 자연스럽게 스폰서님, 파트너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라인십 안에서 팀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라인 그리고 밑에 하부의 파트너님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팀워크로 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업자가 돼 가고요. 이 사업은 내가 진정한 유산화 사업자가 되었을 때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아줌마 모드였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뭐 그냥 즐겁게 수다 떨고 이런 것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미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뭘 배워야 되고 우리 팀을 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이건 사업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사업이다. 근데 내가 사업자 모드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내가 사업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돈이 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오픈할 때는 100만 원이고 매월 40만 원 제품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 박정자 스폰서님 늘 얘기했듯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가 넘어지고 집안이 폭탄을 맞아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교육을 많이 받고 마인드가 많이 바뀌면서 사업자로서 바로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실함으로 함께 저희는 나아갔던 거예요. 저희 사실은 이렇게 같은 팀이에요. 이렇게 파트너 여기서 또 파트너 아시죠? 네, 너무 오늘 또 행복합니다. 네. 이게 천안을 제가 이름을 쓰면서 같이 오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다 스폰서님한테 배웠거든요. 거의 모든 거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답이 비슷할 텐데 이게 둘이 같이 가도 될까? 막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의 처음 관계 언니 막 이런 거.
근데 그때 진짜 호칭 바꾸는데 처음에 막 닭살, 막 스폰서님, 리더님 하는데 막 닭살 돋고 이상해 막 우리 그랬다가 근데 사람이 이게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한테 맨날 뭐 저희 큰딸 이름이 혜원이에요. 그럼 혜원 아빠 이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여보라고 그러는데 장난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번 여보. 그리고 다음 날도 했더니 여보 했더니 저희 신랑이 야, 하지마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하지마 막 이러는 게 재밌어서 장난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장난이 이게 호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과 그 남편한테는 장난을 했지만 습관인 거잖아요. 자꾸 해보는 거. 그랬더니 이게 습관이 돼서 지금 그렇게 나오듯이 처음에 저희도 그랬는데 자꾸만 해보니까 습관이 되고 지금도 둘이 통화할 때도 무조건 스폰서님, 그 다음에 이정화 다이아님이세요. 이제 언니 정화야 이거는요. 저희 머릿속에서는 없어졌어요. 평상시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호칭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같은 관계나 뭐 이런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장을 우리가 저희도 이제 아줌마였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문동화에 뭐 편하게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들이 리더가 돼가면서 머리, 뭐 헤어, 화장, 복장, 호칭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도 저희는 그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근데 제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바꾸고 집에 있던 그냥 질끈 묶는 거에서 머리도 이제 풀으면서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그리고 복장을 이렇게 단정하게 그다음에 뭐 시스템 복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꼭 비싼 게 아니어도 단정한 시스템 복장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 입으면서 혼자가 입는 게 아니라 서로 입으면서 만나서 그 자리에서 스폰서님, 파트너님하고 이제 호칭을 바꾸니까 저희의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속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겉에 보여지는 것부터 바꾸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바뀌게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야 우리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뭐 아까 뭐 넘어져도 나가라고 그랬듯이 저희가 그때 그런 말을 서로 했었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1박 2일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들은 반대를 해요. 그랬을 때 만약 이게 회사에서 가서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갈까 안 갈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뭐 미팅이 있거나 어디에 이제 본사에 저희 뭐 본사 홈미팅 본사에서 이제 미팅 로컬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파 열이 조금 나기도 하고 기침을 조금도 해. 그러면 이제 집에 있던 저 같은 아줌마들은 애 아프니까라고 이제 그날 못 가겠다 이렇게 보통은 저희들이 초기에는 했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직장을 다녔다라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직장 다니는 엄마라고 하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뭐 친정 엄마를 부르던 아니면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하던 어떻게 뭐 친구한테 맡기던 하고 우선은 나갔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저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직장 여성이라면 커리어 우먼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 저희가 뭔가 이렇게 왔을 때 요청이 왔거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왔을 때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러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해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어린 애들을 이렇게 좀 아이가 크진 않았거든요. 막내들이 같은 나이에요. 되게 친한 친구예요. 지금도 새벽까지 통화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요즘 중학교 2학년인데 서로의 꿈에 대해서 맨날 고민을 하면서 둘이 통화를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맡기고 그럼 저희가 시스템을 나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아줌마 마인드를 점점 벗어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외모를 바꾸시고 호칭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약간 또 비즈니스적인 팁으로 가겠습니다. 성장은 원하지만 변화가 없는 파트너.
본인 얘기라고 찔리시면 안 되고요. 있으시죠? 어떻게 변화하도록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좀 쉽진 않지만 좀 쉽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네. 성장은 원하지만 성장하지 못하는 파트너. 그쵸? 다 있죠. 왜 못할까요? 그쵸? 왜 못할까? 답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성장하지 왜 못하는지를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그건 스폰서님이 답을 줄 수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형제랑이 답을 줄 수가 없고요. 본인이 내가 성장을 왜 못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고민해 보시고 그 이유를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예. 저는 항상 그런 파트너님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복권은 맨날 사요. 그쵸? 근데 복권이 긁지는 않는 거예요. 복권만 사는 거야. 내가 그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복권을 사서 정작 긁지를 않고 그냥 두는 거죠. 그냥 쌓여만 가겠죠. 그렇죠? 언젠간 당첨될 거야. 계속 사기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파트너님들 보시면 계속 복권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에는 계속 참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일이? 미팅이에요. 미팅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우리는 뭐예요? 소개를 통해서 뎁스가 내려가는 건데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만 있으면 나는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답을 제가 들어보면 그 얘기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미팅을 못 잡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유형을 들어보면 제가 우리 파트너님도 그냥 유형을 들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는 파트너님들 보면 스폰서님하고 좀 깊게 상담을 하시고요. 내가 성장을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스폰서님한테. 정답은 알고 계시지만 본인이 알게끔 깨닫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성장을 못하는 파트너 있으면 반드시 스폰서님, 내가 못하면 업라인 스폰서님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위에 상위 스폰서님이라도, 그 위에 스폰서님이라도. 제가 우리 이정화 다이아님이 그 전에 상담을 했을 때 저도 뭘 알겠어요. 그렇죠? 저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 찾아간 거예요. 편업방 박찬수 스폰서 찾아간 거예요. 우리 파트너님들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싶어. 성장을 하고 싶은 파트너는 반드시 스폰서님은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 싶고 간절히 원하고 싶은 파트너가 있다? 손을 잡아줘요. 하지만 본인이 아무리 스폰서가 혼자서 내가 파트너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지 않아요. 잡지 않으면 그땐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왜냐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이 법이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갔을 때 정말 다른 사람 다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 그러면 그때서 찾겠죠. 깨닫겠죠. 그때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손을 잡으면 더 빨리 성장해요. 네. 그때는 고속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장 못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스폰서님하고 상담하시고 내가 내 파트너가 그렇다. 업라인 스폰서님 붙이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희 대답은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유산화를 시작한 사람도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유산화를 선택한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은 100%, 1000% 다 누구나 성장하기 원해요.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선택하신 분한테 물어보면은 성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래요. 마음은 내 맘대로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성장했으면 좋겠다. 거기거든요. 성장하고 싶다가 아니라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폰서님한테 이제 거의 상담을 했으니까 이 비슷한 방법으로 갔잖아요. 이제 요거 플러스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계속 저희 파트너들도 코로나고 또 집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집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신규 미팅도 사실은 잘 안 잡히고 이러는 파트너들을 요새 만나면서 제가 꿈터치를 많이 해드려요. 스폰서님 성장하고 싶은 파트너를 그러니까 본인이 성장을 원하지 않는 파트너는 제가 손잡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분들은 터치를 해줘도 안 되고 제가 그래도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공의 8단계에서 보면 명단이 안 나와. 성장을 안 하면 소개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소개가 안 일어나면 결국은 명단이 작성이 안 된 거고, 명단 작성이 안 된 사람들을 거꾸로 가보면 결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대가 지불을 치르고, 시간에 대한 대가 지불, 아니면 뭐 시선에 대한 대가 지불, 아니면 시간에 대한 대가 지불, 그런 걸 치르고서라도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직 안 서신 거예요. 물론 확신도 없고. 그럼 결국은 다시 어디로 가느냐? 1단계로 가요. 1단계가 뭐냐면 꿈과 목표 설정, why 이거거든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했는지, 그게 있는 분들이 결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내가 마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1단계서부터 이미 안 되고, 1단계부터 안 됐는데 저는 계속 3단계, 4단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들이 파트너분들의 워낙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게 이제 8단계까지 다 가신 분들인데, 안 되신 분들은 이분이 어느 단계에 있지? 하면서 역으로 가면 거의가 1단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게 해요. 꿈이 뭐예요? 막 그러면 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뭐 하고 싶어 이러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석세스 코아 가서 김기순 원장님이 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뭐지? 내가 꿈이라는 게 있었나?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적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저께도 한 일인데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곳, 이루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냥 거의 한 20개씩 적으라 그랬는데, 저는 그냥 괜찮다고 그냥 10개씩만 적으라고. 20개씩도 못 적으세요. 그럼 이제 꿈이 없는 분들은. 꿈이 많은 분들은 30개, 40개도 적는데 못 적으세요. 어떤 분들은 5개밖에 못 적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덜 중요한 거 하나씩 지우라 그래요. 덜 중요한 거 하나씩 지워가라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남는 거 3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2가지를 지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거 1가지. 그게 리더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리더님이 원하는 게 리더님이 핫버튼가 원하는 게 꿈이 이거라고. 그 2-3가지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저희는 꿈터치가 요즘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결단을 하게 하거든요. 이제 또 그렇게 됐던 계기가, 지금 저희가 그룹 안에서 우리 편학범 스폰서님이 이제 강사 분과에다가 또 이렇게 같이 요청도 하시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준비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담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PPT는 거의 다 이제 나왔고 마무리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팀 대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이렇게 키리더님들까지도 성공의 8단계를 앞으로 트레이닝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8단계를 내가 좀 더 잘 알아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하죠. 복권을 사고 긁지 않은 사람들과 나의 꿈을 내가 정확하게 아직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성장을 원하지만 변화하지 못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리더님들은 다 꿈이 있으신 거 맞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노하우는 저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님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꾸준한 자동 주문 유지 방법의 노하우, 파트너들이 꾸준히 자동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가 딱히 있으실까요? 네. 꾸준하게 자동이체를 돌리는 노하우는요, 그 사람이 이 제품 매니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제가 매니아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이 제품을 먹고 제가 뭔가 도움을 받지 못했으면 이 사업을 제가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먹고 뭐지라는 그 궁금증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집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고 해서 집에 우연찮게 들었게 된 게 그 홈미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그렇게 이 제품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리고 사업 비전을 보게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품이 들어가면 사업적으로 비전을 주는 것보다도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먹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매니아가 되게끔 하면 이 사람이 소비자형 사업자여도 왜 그냥 나 사업 관심 없어 그냥 근데 2만 원 주고 할게 이런 사람 있죠. 그렇죠? 사업적으로 비전 본 사람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소비자형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꾸준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항상 제품을 이제 소비자를 만나요. 그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드리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바로 먼저 갖다 드리든가 갖다 드려요. 그리고 이 제품 결제는 며칠 있다가 결제될 거라고 뭐 내일이면 이렇게 결제는 하지만 오늘 접수를 하지만 내일 결제를 제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다 받죠. 그리고 내일 결제라고 그 제품이 이 사람이 이때 늦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택배가 제가 제품 먼저 드렸어요. 가서 설명을 해드렸죠. 제품이 택배가 며칠 있다 가죠. 제가 또 받으러 가죠. 또 만나죠. 제가 드시는지 체크가 되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또 오토십으로 돌려서 자동이체를 제품을 드시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또 먼저 갖다 드려요. 그 다음에 오토가 오면 제가 또 받으러 가요. 이래서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소비자가 제품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드시면서 사업에 대해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사업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죠. 미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업적으로 오시게 되고 사업자분들은 오토를 끊임없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야지 또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오토십을 계속 놀려가고요. 그 오토십이 어떻게 5,000점이 내 한 라인이 차고 넘칠 때까지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네. 네, 이제 자동이체가 종류가 사업자와 소비자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소비자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런데 저는 사실 소비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 후원을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되게 부러워하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소비자 후원을 잘하지?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는데 소비자 후원과 이제 파트너 후원이 있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 있는 분들을 꾸준하게 지금 몇 년씩 드시는 분들을 예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은 우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어서 물론 처음에 미팅을 할 때 서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에브리데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죠. 소비자분들 그냥 뭐 헬스팩 하나 줘 아니면 나 눈이 안 좋으니까 하나 줘 이렇게 하면은 그냥 회사에 대한 정보 없이 그렇게 주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특히 가까운 분들일수록 친한 친구라든가 친한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나 뭐 먹고 싶으니까 뭐 나 하나 필요해 그러면 먹어 이제 내가 줄 때는 저분이 저거 먹고 유산하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서 계속 먹을 거야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갖게 되죠. 워낙 우리 제품이 뛰어나니까. 근데 사람이 보면은요. 그렇게 먹었을 때랑 그냥 모르고 이 제품을 먹어서 내가 느끼는 거랑 처음부터 이 제품이 진짜 좋은 제품이야 라고 해서 저희가 서플도 보여주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드셨던 분들은요 있잖아요. 소비자분들이라도 안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갖다 주거나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한테 갖다 주는 것도 해보지만 나중에는 그분들이 이제 제품이 주기 체크를 잘해야 돼요. 소비자분들은. 그래서 사주로 우리가 보통은 돌아가잖아요. 한 달에 이렇게 사주마다 먹으니까. 그러면 제품이 들어가고 한 2주쯤 후에 연락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잘 드시고 계시는지. 너무 자주 연락하면은요 소비자분들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2주쯤 한번 체크를 하고 잘 드시고 계시는지 안 드신다라고 하면 더 드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3주쯤 그다음에 마지막 4주째 자동이체 하기 전에 또 연락을 드셔서 뭐 더 필요한 제품은 없는지 하고서는 계속 후속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 드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제품을 처음에 제가 정확하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드시게 되면서 이제 매니아가 되고 그렇게 해서 뭐 6개월 하고 이렇게 드시게 되면서 제가 또 터치를 하죠. 저도 이렇게 계속 드시는데 그러면은 저는 요 정도 먹고 포인트 받았는데요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꾸준하게 드시는 분들을 같이 이제 사업적으로 가져가게 돼서 그래서 저의 소비자분들이 거의 다 사업자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비자분들을 이렇게 더 만나야 되는데 초기 소비자분들이 거의 지금 다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소비자분들은 관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기존 리더님들 중에도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토 잘하죠. 근데 뭐 잘 안 되거나 아까처럼 꿈이 없거나 사업이 없거나 안 하거나 막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이제 100포인트씩이나 200포인트씩 하다가 그냥 아예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특징이 제품이 좋은 거 알면서도 본인이 100포인트 못할 바에야 아예 안 먹어. 약간 이렇게 극에서 극단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사업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은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내가 헬스팩 하나 정도는 먹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후원했던 분들이라든가 저희 라인에 나왔던 분들은 보면 100포인트를 유지하지 못할 바에는 뭐 그냥 내가 제품을 좀 안 먹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소비자처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분들이 사업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계속 제품을 건강하게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랬을 때는 본인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유지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꾸준하게 제품을 드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꼭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최소한 필요한 제품이라도 드시면서 건강 지키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좀 드시면서 꾸준히 가시는 BC형 소비자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BC인 분들한테는 그리고 되도록이면 결국은 이분들이 자동이체를 끊지 않게 하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매주 수입이 들어가면 절대 안 끊어요.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가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2만 얼마씩 4주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동이체보다도 안 되죠. 한 1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매주 아니어도 뭐 2, 3주 격주로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이체를 절대 안 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우리가 최소가 125포인트잖아요. 125포인트에 포인트라도 받아갈 수 있게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시고 막 이분이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고 뭐 되게 막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여기에 목적을 두시면은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25포인트 정도는 받아가실 수 있는 기준으로 꾸준하게 가시다 보면 다시 살아나서 멋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다음에 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답을 주셔가지고 요거는 하나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미경 원스타 다이아몬드님과 이정아 다이아몬드님이 이제 가정 주부셨고 뭐 이렇게 좀 되게 친하셨고 되게 비슷하신데 점점점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의 성향과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건 조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유산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파트너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유산화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끈기와 책임감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뎁스가 내려가서 2줄이 완성되면 가게 하나가 완성되죠. 그렇죠?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시작했거든요. 그래, 한 라인에 5,000포인트가 뜰 때까지 내려가면 되겠다. 왜? 저희는 뎁스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 라인만 완성하면 되겠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끈기 있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에 집중해 갈 때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저는 한 라인만 펼쳤거든요. 처음에 다른 라인 없었어요. 처음에 뭐 아까 뭐 얼마를 받고 뭐 4만 원, 저는 6개월 이상은 다 제로였어요. 제로 제로.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한 라인이 없어도 수입이 생겨요. 어떻게 생길까요? PPPS. 매칭사. 이 파트너들이 성장해 가니까 매칭 보너스로 저한테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 끈기 있게 내가 파트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성장시켜 보세요. 그러면 나는 두 라인 필요 없어요. 한 라인만 있어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끈기 있게 내가 한 파트너를 성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 뎁스를 내려가서 두 줄을 만드신디. 우리 인생을 살면서 2명 없을까요? 그렇죠.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 2명 이상 안 만나나요?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유산화 사업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끈기 있게 내가 그 사람이 유산을 안 해. 그러면 일평생 두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도 만나고 마트에 가서도 만나고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끈기 있게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생겼어요. 파트너가 생겼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자고 파트너의 손을 내밀었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 내가 소개했으니까 해 이게 아니라 우리 매칭 보너스가 왜 있겠어요? 그 파트너를 제대로 성장시킬 때 회사에서 나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윈윈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끈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이든지 내가 유산화 안에서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내가 리더라면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그다음에 우리가 팀에서 뭔가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산화 파트너님들한테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뭐냐면 끈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시면 다 누구나가 될 수 있는 게 유산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네, 이제 파트너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근데 제가 평상시에 그래도 제일 많이 말하고 상담을 해줄 때 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근면성실? 뭐 이제 끈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가지고 왔던 장점이 저도 그거였었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유산화에 그로잉업 유산화 안에서 유산화 그로잉업 안에서 표준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 강의 혹시 들으셨어요? 네. 유산화의 표준. 그래서 저희 소개할 때 유산화의 표준이 되고 싶은 이정아입니다. 이러고서는 그때 많이 인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표준은 뭐 내가 엄청 일찍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는 거에 중간 정도는 맞춰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표준 정도는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석세스 코어에서 이렇게 뭐 유산화의 에너자이저, 뭐 유산화의 비타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유산화의 표준 이정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표준에 가깝게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룹에서 원하는 방향의 속도만큼 제가 가져가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제가 보셨듯이 1년에 그냥 한 단계씩 1년에 한 단계씩 두 직급도 아니고 딱 1년에 한 직급씩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다이아라는 직급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그런 근면성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사자성어인데요. 역지사지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유산화라는 일을 하면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은 없고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가져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소비자들을 만나고 사업자들을 만나고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고 그때 저희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 내 맘 같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을 맞추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결국은 역지사지라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많이 말들을 해요. 이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나만 생각하고 내 기준에서만, 스폰서의 기준에서만 아니면 파트너의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소비자를 만났는데 저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그 소비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내가 우리 파트너랑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니까 이해가 안 가죠.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던 남편하고 이렇게 부부들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안 맞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떻고 뭐 또 가정 상황이 어떻고, 오늘 예를 들어서 되게 좀 안 좋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제가 그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아마 그분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으셨을 거예요. 남편하고 일이 있었던 거, 애랑 일이 있었던 거, 아마 무슨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한번 그거 물어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만 모든 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거든요. 근데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또 알아보려고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안 맞을 사람도 없고 못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일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게 저도 처음에는 연습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항상 제가 상담을 하면 하시는 말씀, 정말 제가 저도 맨날 그거 상담에서 배운 거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유 그래, 지금 그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아직 리더님의 직급까지 안 와봐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분명히 리더님만큼 수입이 되고 리더님의 직급만큼 오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선 이해하고 스폰서님 그때 죄송했어요 이런 말 할 거야.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저도 스폰서님의 위치가 됐을 때 알아요. 제가 분가를 했을 때 스폰서님의 마음이 수장으로서 어떤 마음이었나를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 전에 밑에서 스폰서님 밑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분가를 하고서 수장이 돼 보니까 스폰서님의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럼 저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뭐 빌더 되신 분들, 어치버 되신 분들도 다 그때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 말이 항상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저도 그런 상담 많이 해드리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다시 성장하시면 다 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면성실과 역지사지 반드시 기억하시면 누구나 성장하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지 않나요? 유산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외모나 학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있잖아요. 뭐였죠? 생각나세요? 양미경 원스타님 말씀하신 거 뭐죠? 끈기하고 책임감. 그리고 이정화 다이아몬드님 말씀하신 거는요? 근면성실하고 역지사지. 난 이거 없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가 나 태어날 때 이거 안 줬다. 없으시죠? 우리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다이아몬드님들처럼 이 자리에 충분히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질문을 거의 답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양미경 원스타 다이아몬드님께서 아무래도 암 환자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암 질환이신 분들에게 너무 좋은 유산화 제품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혹시 오해나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알려드리면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암 환자였기 때문에 암 환자로서 암 환자를 대할 때는 그 사람들 공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거든요. 근데 암 환자가 아니신 분들이 암 환자한테 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약을 팔러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암 환자였을 때 그때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H사
뭐 A사, 큰 A, 작은 A사 다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은 자기의 전단지만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먹었어요. 그냥 내가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먹었는데 제가 사실은 신뢰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본인들의 그냥 영업으로서 나한테 다가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양제라는 것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한약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계속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 가을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먹던 같은 거는 계속 꾸준하게 제가 이제 먹고 있었는데 매일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너무 써요. 먹을 수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맨날 꿀물에 타서 먹었는데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내가 몸이 좋아지면 먹었을 텐데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쌓여만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청자 스폰서님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약상자가 있었거든요. 암에 있는 걸 있었으니까.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니 암 환자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아무거나 안 먹고 그래서 아메이 거 먹고 있는데 이거 방송 나가네. 네, 이제 아무튼 네, 그거 먹으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카메라를 보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서플리먼트 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찾아보게 된 거죠.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3판에 다 있잖아요. 제가 먹던 제품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분석이 딱 되면서 이 책을 그러면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마존닷컴에 살 수가 있대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보문고에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가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만든 책자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책을 보고 제가 구매를 아마존닷컴에서 했어요. 2권을. 그래서 제가 받게 됐고 그 책을 보면서 신뢰가 있는 책이구나. 그러면서 제품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가갈 때 뭐냐면 이거 먹고 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위약 먹을 거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고 암 환자는 특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가는 제품, 영양이 골고루 있는 제품, 이런 안전한 있는 제품, 안전하게 있는 제품, 이 제품을 드셔야 된다고 진심으로 내가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오셨을 때 사업 보상표를 1도 안 푸시고 쓰림씨 열고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업적으로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 매니아가 됐을 때 그때 사업적으로 다가오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이 저한테 다가오셨던 그 방법대로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나도 그랬지? 나도 이랬기 때문에 이랬지?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사람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 나도 못 알아들었잖아. 나도 스폰서님 그렇게 친한데 이 사업적으로 전했을 때 저도 노했거든요. 예, 알아보지도 않고 노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방법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심 어리게 그 사람의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뭐 동생이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정보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화가 제일 좋아. 이거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그 사람들은 벌써 귀를 닫고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열고 들은 게 우리 스폰서님의 그 말씀이었어요. 그 공감대랑 정보를 내가 특별히 나한테 정보를 준다. 이 책은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책이고 제3회 기관에서 인증된 책이다. 지금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는 3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 책자를 가져가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래요. 아픈 아마자한테 막 보상 플랜 풀지 말라 그래요. 일단 그 사람이 제품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먹고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방법, 제가 느꼈던 방법, 그 방법대로 저는 우리 파트너님한테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아직 암 환자분에게 제품을 제가 직접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저희 스폰서님이 해주신 답이 경험자로서 정말 가장 좋은 답이고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게 정말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전달해 본 분은 없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신 분들은 계시고 되게 도움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도 뭐 사업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언니가 낫으면 좋겠다. 아, 저 언니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좀 더 항암 치료 받을 때 힘드니까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전할 때는 그 마음이 당연히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 꾸준하게 드시면서 또 이렇게 건강상에 좋아지시는 그런 상황도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암이 있으신 분한테 전달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희 파트너들의 케이스가 두 가지인데 제품을 드시고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같은 경우는 제품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드셨어요. 그러다 몇 개월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헬스팩을 드시면 아리고 위가 아리고 헬스팩을 안 드시면 위가 안 아리고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한 3-4번 시험을 한번 해보신 거죠. 근데 계속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해에 국가검진이 있는 해여가지고 국가검진으로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위암이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수술을 하셔서 지금 위 전절제 수술하셨는데 지금 제품 드시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가시는 분 계시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살이 많이 찌셨었는데 제가 다이어트 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친한 동생이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13kg 정도를 뺐는데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13kg를 빼고 샤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만져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이제 살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살이 빠지니까 이게 좀 이렇게 딱딱한 게 만져져서 갔더니 유방암인데 그때 다시 또 이제 디톡을 하고 원래는 검사를 했을 때는 1cm가 넘어서 1기가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디톡하고 또 제품도 먹고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1cm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하고서는 회복을 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완치 판정 받아가지고 저희 제품 열심히 먹으면서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 다가갈 때는 이제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또 드림으로 인해서 좀 예민하게 저희가 그 분들의 몸의 상황을 그랬을 때 아니 뭐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저희 제품이 들어가면 좋아지기 위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뭐 질병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서 더 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통해서 그렇게 파트너분들이나 소비자분들하고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몸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주자주 얘기를 나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전달하는데 왜 떨리는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양미경 원스타 다이아몬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그분을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이정화 다이아몬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분들의 나타나는 상황 그런 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서 제품 전달과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벌써 우리가 준비된 질문과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유익하셨나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리더님들께 한 말씀씩만 좀 경험자로서 또 선배로서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사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이렇게 위해서 여기 사업자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자주 그려드리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일은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앞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보면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왔거든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어떻게 오르냐 하면은요. 바로 한 발 앞을 보고 오른대요.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바로 저 너무 높은 목표만 향해서 가면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리고 지치고 그래서 너무 멀다 이 생각 때문에 바로 앞을 보면서 가지만 또 멀리도 보면서 저기에 그
정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상을 보면서 내 바로 한 발 앞을 보면서 꾸준하게 가야지 그 산에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만 쳐다봐도 밑에만 쳐다봐도 안 된다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일도 유산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도 보면서 가까이도 보면서 가져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는 저희 마음의 그래프거든요. 어떤 그래프냐면 마음의 그래프기도 하고 저희의 수입의 그래프일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 성장하신 많은 다이아몬드님이나 스타 다이아몬드님들도 그랬을 텐데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요. 근데 희한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요. 내려간 게 여기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요만큼 내려갔는데요. 엄청 많이 내려간 것 같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결국은 처음 마음을 내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데도 올라가죠. 그렇죠? 어쨌거나 내려가면서도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프에 지금 요 상태에 있구나. 이 상태에 있을 때는요. 걱정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누구나 요 상태에 있구나. 근데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많이 정말 나아졌구나. 성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가깝게 멀게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빌더 그 인컴이라도 받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빌더 인컴이 막 열심히 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때 좀 성장해서 조금 인컴이 내려갔을 때 그거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성장하시면 누구나 다 성장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모두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유산화에서 뭐라 그랬어요? 끈기와 책임감이라 그랬죠. 네, 그냥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저희 아줌마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 16년 이상 그냥 살림만 하던 소뚜껑 운전만 하던 분들이라고 또 좀 높였네요, 제가. 아줌마들이 저희 스폰서님도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다이아몬드 이상 이렇게 또 성장하리라는 상상 못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원스타까지 오리라는 생각, 꿈은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산화는 되더라고요. 유산화는 저희 다 10년 안 됐거든요. 10년에는 모든 꿈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뭐예요? 끈기와 아까 얘기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렇죠? 꾸준함. 그다음에 끈기, 책임감으로 여러분들 이 사업에 그냥 임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다이아몬드 이상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곳 천안에선 모르셨겠지만 남양주에는 오늘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 엄청난 비와 또 엄청난 교통 체증을 뚫고 천안 알테스 7기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또 주옥 같은 경험 나누어주신 우리 원스타 다이아몬드 양미경 리더님과 이정화 다이아몬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스페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스트 루비 디렉터 홍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